네, 안녕하세요. 오늘 15차시죠? 예. 전체 16차신데 오늘이 15차시고요. 오늘 수업을 마치면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예, 마지막 강의가 되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지상스.com 강사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 있고요. 예, 엑셀 기초 들어오신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 관리비 고지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들어오시고 언제나처럼 오피스.com 링크로 그리고 파일로 준비해 놨고요. 저는 파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볼게요. 관리비 고지서 열어보면은 먼저 데이터에 아파트 혹은 빌라에 동호수 포함해 가지고 비용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반상회 불참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반상회에 대한 내용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한 달간의 관리비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표를 이제 고지서를 만들기 위한 표예요. 이게 없이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작업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쭉 하나의 표로 먼저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관리비 고지서 출력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01동 101호부터 여기 보시면은 101동에 6세대가 있고요. 102동에도 6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12세대의 관리비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고지서를 만든다면 그 다음에 아래다가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쭉 12개 하나하나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12개의 고지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12개를 만든 다음에 101동 101호 이렇게 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101동 101호를 102호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복사한 직후에는 101동 101호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작업하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 양식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101동 101호를 2호로만 바꿔주면 102호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왔을 때 101동 101호였는데 세 번째니까 201호 이렇게 바꿔주시고 202호, 302호, 302호 한 다음에 102동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101동 101호 내용에서 102동으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102동 101호 이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여기 전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12세대의 경우는 그나마 뭐 수작업이 덜 하겠지만 40세대 뭐 200세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페이지를 매번 업데이트하고 아니면 이제 페이지 400세대의 페이지를 여기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렇게 뭐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작업하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정한 동호수에 따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항상 매월 관리비 내용이 최신으로 반영이 돼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엑셀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요. 오늘 추가로 배울 내용은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절상과 절삭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고지서에서는 절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원 단위는 안 쓰잖아요. 이제 1원 단위 안 쓰기 때문에 고지서에 11만 1,111원이 나왔다고 할 때 1원을 깎아줄 수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하다 보면은 뭐 깎아줘도 부담이 없으면 깎아주면 주민들은 좋은 거고요. 아파트 운영진을 위해서는 뭐 1원 1원 이렇게 모여서 큰 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이제 주민들한테 미안하지만 1원이라도 있으면
10원으로 넘겨서 10원으로 계산하겠다. 예,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절상이라고 하죠. 예, 오늘 배울 내용은 절상으로 제가 다 처리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절삭, 예,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단위는 없는 걸로 치겠다 이렇게 하실 땐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절상이나 절삭이 아닌 경우에 반올림, 일반 반올림인 경우엔 라운드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함수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셀들 그리고 셀 목록이나 셀 이런 데이터들은 항상 셀 이름으로 해서 절대 주소나 상대 주소 아니면 혼합 주소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거를 이름 정의에서 사용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함수 작성할 때도 좀 더 쉬워요. 함수뿐만이 아니라 수식도 예,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간단한 내용인데 배워두시면 나중에 함수 작업하실 때 많은 작업을 이렇게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인데요. 몇 번에 걸쳐서 해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러를 방지하고 우리가 준비한 내용만 선택해서 입력이 가능하게 하는 거.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지서 페이지 복제의 설명은 다 드렸고요. 한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복사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필요한 세대수만큼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동호수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여기에 맞춰서 반영이 될 수 있게 이 숫자들을 금액을 반영을 하는 거를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한 다음에 숫자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준비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복제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는 이름 정의할 때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름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와가지고 박지상 탭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잘 됐네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 동수, 여기에 호수 이름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1동, 102동 해가지고 103동, 104동 새로운 동호수를 이름 정의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새 동호수 이렇게 입력하면은 예, 이 4개의 셀이 앞으로 함수나 수식에 사용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주소값으로 이제 입력하지 않고 여기에 정의한 이름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썸을 해볼게요. 썸. 자, 썸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역으로 셀 목록을 잡아가지고 함수 안에 인자로 인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G4열부터 G8열까지 연속한 셀 데이터를 합쳐라. 합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잖아요. 자, 여기 이름 정의 안 된 거를 한번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해볼게요. 썸 한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네, 여기에 셀 주소, 셀 범위 주소가 여기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근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새 동호수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만들면
sum 함수를 입력할 때 셀 주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했던 이름만 기억해서 새 동호수를 입력해주면, 자,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자동 완성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 입력하셔도 돼요. 자, 새 동호수 이렇게 하고 엔터나 탭을 눌러주시면, 예, 함수나 수식에서 우리가 지정한 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예,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이름 정의 내용은 여기서 이름만 입력하면 끝나는데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공백 스페이스로 이름을 입력할 수는 없어요. 새 한 칸 띄고 동호수 이렇게는 입력이 안 되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워요. 자, 새 동호수 이렇게 한 칸을 띄워야 될 경우에는 언더바를 붙이거나 아니면 빼기 해가지고 동호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빼기도 안 되네요. 예, 언더바 빼기도 안 되기 때문에 언더바를 주로 붙여요. 두 번째 동호수라고 할게요. 두 번째 빼기 안 되죠? 두 번째 언더바. 언더바 지금 얘기한 거는 쉬프트 누르고 빼기 누르면 되는 글자입니다. 동호수 이렇게 하면, 예, 입력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기존에 이름 정의가 한번 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요. 예, 이름 정의가 한번 예, 정의가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 번째 동호수 했잖아요. 여기다가 똑같은 이름을 이름 정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동호수. 왜 되죠? 예, 안 됐죠? 두 번째 동호수 하니까 이름 정의가 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동호수로 워프를 했어요. 커서가.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동호수 엔터 누르면 여기가 이름 정의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동호수가 기존에 이름 정의되었기 때문에 여기로 점프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새 동호수로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새 동호수 입력을 하면 새 동호수로 셀이 선택이 돼요. 예, 새로운 똑같은 이름은 이름 정의가 안 되니까, 예, 기존에 썼던 이름에서 비슷한 이름이 필요하면, 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름 정의할 때 숫자로 이름 정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글자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름. 근데 글자 뒤에 숫자를 붙이는 건 괜찮아요. 예, 이름 1 이렇게 글자 뒤에 숫자를 붙여서 이름 정의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름 정의는 이걸로 다 됐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 빌라에 있는 한 달 동안의 내역을 가지고 바로 고지서 양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표로 만든 다음에 표를 가지고 관리비 고지서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완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기왕이면 값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있던 표를 숨겨서, 예, 똑같은 내용이 될 텐데 새로 작업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인건비 항목, 장기 수선 충당금 항목, 예, 그다음 수선유지비 기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가로로 된 행을 복사 붙여넣기 할 게 세로로, 열로, 그리고 세로로 된 열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가로로,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했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에 행으로 돼 있죠? 세로로 돼 있죠? 자, 세로로 돼 있는 거 이것도 지우는 게 나았으려나? 자,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옵션들 중에 행, 열 바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렬 바꿈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 칸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됐네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관리비 고지서 만들 때 여기 101동 101호 이렇게 칸을 나누다 보니까 4개의 셀을 합친 다음에 4개의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친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서 자, 이렇게 4칸으로 나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붙여넣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예, 값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 여기다가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에 들어간 내용 쭉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깨끗하게 한번 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고 깜짝아 복사하고 여기다가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 네, 이제 다 잘 된 것 같네요. 여기에 뭔가가 빠졌는데 세대별 상하수도 요금 이게 2개가 들어갔네요. 예, 이거는 요금이 아니라 사용량이죠. 예, 사용량은 여기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납기내 금액은 마지막에 추가를 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 내용을 다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표를 만든 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관리비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다음에 테이블, 표로 이렇게 쭉 값을 준비를 하고요. 101동 101호부터 201동 302호까지 12개의 데이터를 여기 쭉 정리한 다음에 관리비 고지서에서 동호수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쭉쭉쭉 쉽게 뽑아가고 우리가 작업하고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할 내용은 동호수 이렇게 복사하고 표에다가 동호수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세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값으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동호수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101동 하나가 있고 102동 또 하나가 있어요. 값으로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102동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102동.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요. 101동하고 101호 이제 동호 호수를 이렇게 그냥 이제 따로 두면은 여기 101동 101호라고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조건을 2개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을 2개 달고 브이룩업을 하기는 안 돼요. 브이룩업은 조건이 하나만 적용이 돼요. 조건이 2개 혹은 2개 이상일 땐 썸 프로덕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썸 프로덕트로 작업을 하는 거는 함수가 조건식 만드는 거 이제 전에 해봤지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브이룩업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101동 101호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숫자로 만들어도 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101동 101호 이렇게 연속된 글자로 만들어주면 좀 더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1동 내용, 그 다음에 글자를 연결해서 붙여놓고 싶을 땐 컨캐트네이션 함수를 써도 되지만 엔드 연산자를 쓰면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줄게요. 그 다음에 호수 숫자 들어가고요. 뒤에도 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큰 따옴표로 들어갈 글자를 넣어주시면 101동 101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101동 102동 데이터가 아래도 다 있어야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채워줄 수 있겠죠. 자, 이걸 지금 수식으로 된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함수 붙여넣기 하면 수식도 함수 붙여넣기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1동 101호부터 102동 302호까지 이제 표
행과 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건비 해당하는 내용, 관리소장님 월급을 이제 인건비로 해당하는데요. 12세대죠. 지금 여기 보면은 총 세대수는 12세대예요. 그러면 60만 원을 12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한 가구에서 12로 나눈 값을 이제 저기 부담을 하는 거죠. 5만 원이 되는데요. 이거를 관리소장님 월급이 항상 평생 고정이면은 그냥 나누기 해가지고 5만 원 여기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월급이라는 게 최저임금 매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계약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교체되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80만 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뀌면 여기 바뀐 금액이 또 바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나눠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는 한 다음에 숫자가 있는 셀, 그 다음 나누기 총 세대수 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름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미리 보셨듯이 이 알파벳 2에 숫자 2, 그 다음 셀, 그 다음에 알파벳 B의 숫자 9 셀, 그걸로 나누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이 이름 정의를 해서 쓸 때는 장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60에다가 12 이렇게 해서 이 두 셀을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작업했는데 어때요? 지금 이게 상대 주소죠.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됐죠?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한 칸만큼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따라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주소로 입력하면서 F4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가지고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게 변하지 않고 이 값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주소로 입력하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렇게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상대 주소로 가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바꾸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하시면 이름은 그 해당 셀을 절대 좌표로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주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셀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이름 정의된 관리소장님 월급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총 세대수 값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이게 절대 주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한 다음에 아래다가 붙여넣기를 했을 때 상대 주소처럼 값이 바뀌고 이걸 절대 주소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절대 주소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 주소로 반영이 돼요. 자, 그러면 작업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인건비는 어떤 내용인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셀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주변의 정보, 여기 있는 셀의 숫자를 확인하고 주변의 정보를 확인해서 나중에 이게 한 달 후, 1년 후에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이렇게 다시 이제 그 해당 셀 찾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소장님 월급이었구나, 총세대수였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나누는 건 아니고요. 각 세대마다 이 금액을 받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호는 붙이고 장기 수선 충당금 해서 수식도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을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직접 25,000 입력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내년에 또 바뀔 수 있겠죠. 35,000원 이렇게 바뀌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 이름 정의된 수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수선 유지비 관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뭐 프린트 토너라든지 아니면 뭔가 고장나서 이렇게 수리를 했다.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자, 이거를 12세대에 나눠 가지고 부담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소수점이 나왔네요. 소수점이 나왔는데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할 때 이제 10원 아래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럴 때 절상을 하거나 절삭을 하게 되는데요. 절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절사가 맞는 것 같은데 절상을 하거나 절사를 할 때 이제 함수를 써야 됩니다. 여기 수선 유지비 나누기 총 세대수 하는데 라운드 함수를 쓸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 실행하시고 라운드 하시고요. 자, 10원 1원을 아예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없애면 주민들은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좋은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약간의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좀 관리 사무소 편의를 위해서 절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1원이라도 있으면 뭐 11원이었으면 20원으로 23원이었으면 30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10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절상을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올리는 거니까 라운드 업 함수가 됩니다. 라운드 업 하고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반올림, 올림할 실수 대상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수선 유지비 셀을 선택하시면 셀 주소가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셀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셀은 선택하시면 이름이 나오죠. 이거 절대 주소로 여기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올림하는 수의 대상이 계산이 들어가도 돼요. 수선 유지비를 총 세대수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인자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올림하려는 자릿수인데 이거는 뭐 해보시면서 고치셔도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0의 자리부터 한번 해보시고 1로 가거나 마이너스 1로 가면서 내가 몇째 자리 이렇게 올림하면 되는지 찾아보셔도 돼요. 자, 참고로 여기다가 수업 내용에다가 넘디지 세자라는 걸 미리 적었는데요. 1, 2, 3.456 했을 때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1 단위로 이렇게 절삭이나 절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넘 디짓의 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1의 자리 아니라 10의 자리로 이렇게 올리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입력해 봐 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1을 했더니 소수점 첫 번째 자리로 절상하는 게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0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오면서 1의 자리 1원이 10원으로 절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천자리 쉼표 찍어준 다음에 복사하고 아래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자, 확인을 해볼게요. F2 눌러가지고 여기 함수 구현된 내용 파란색, 빨간색 셀 보고 54,800원에서 10이 나는 거 잘 됐고 마이너스 1의 자리에서 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잘 적용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서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표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처음 내용들은 라운드업 함수를 써가지고 1의 단위를 절상시키는 것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쭉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하나만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승강기 유지비를 보면 1층 101호, 102호에 대해서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층일 경우에 101호이거나 102호일 때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2층 이상, 2층, 3층에 대해서는
승강기 유지비, 각 동별 승강기 유지비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예,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함수 두 개를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함수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많이 다뤄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하는 걸 실제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로 if 함수를 넣어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1층일 때 101호이거나 102호라면 승강기 유지비 값은 0원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1호, 102호가 아닐 경우 2층이나 3층일 경우에는 위에 있던 승강기 유지비의 101동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값은 이걸로 준비가 됐는데요. 조건을 구현하겠죠. 조건을 구현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일 경우는 직접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호의 내용이 101호이면 이렇게 해서 101호이면 0원, 101호가 아니면 3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함수 하나를 더 쓰실 수 있는데 우어라는 함수를 써서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함수 마법사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함수 하나를 더 추가하기가 버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 하나를 더 추가할 때 함수 마법사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 이제 체크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아래 함수 추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셨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if 안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인수 입력하다가 새로운 함수를 찾으려고 하고요. 여기서 우어 함수를 입력하는데 여기 미리 보기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if 함수 안에 첫 번째 인수 입력하던 중에 우어 내용 지금 삽입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우어 함수는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모두 false일 때만 false를 반환합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호수가 101호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 동일한 호수가 102호일 때,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은 참이면 참을 반환해요. 둘 다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을 반환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수식은 완성이 됐고요.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값을 복사하고 101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값을 붙여넣기 했을 때 F2 눌러가지고 좌표들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잘 맞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2호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102호에 승강기 유지비 적용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호수가 101이나 102일 때 0원, 그렇지 않으면 승강기 유지비 10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1동에 대한 승강기 유지비를 지우고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2동의 승강기 유지비.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셀이라서 이렇게 이름으로 나왔죠.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함수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층일 때 101호이거나 102호일 때 0원, 나머지는 승강기 유지비 102호 값 3만 원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은 처음에 배웠던 내용,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해서 절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절상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관리비 고지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고요. 관리비 여기서 두 번째 시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리비 납입고지서 제목줄이 있는데요. 네,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들어가는 년과 월은 관리비 고지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발행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년과 월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의 발행년도, 발행월 미리 준비한 이거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수식, 받아올 소식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는을 붙이시고 데이터 시트의 발행년도, 예, 여기 입력되고 있는 내용이 보이시죠? 이제 이거는 엔드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해서 발행년도 이제 붙일 수 있고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계속 붙일 수 있죠. 년 한 띄고 그 다음에 발행월 정보 여기 입력 중에 엔드 연산자, 예, 나머지 큰 따옴표로 묶은 문장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월 뒤에다가 월 한 칸 띄고 추가해 주시면, 예, 몇 년 몇 월 관리비 납입고지서 제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수가 들어가는데요. 예, 동호수는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걸로 우리가 준비한 동수와 호수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1동 동수는 유효성 검사로 우리가 입력한 목록에서 가지고 올 거죠. 어느 값들을 가지고 오냐, 동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1동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호수 데이터 유효성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호수도 데이터에 미리 준비된 호수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호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에 있는, 예, 여기 구분, 실제 관리비 내역 항목들을 일단 복사를 하고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할 때 표 내용이 붙여넣기 되버리면 이제 오히려 곤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붙여넣기, 그래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텍스트만, 이렇게 필요한 텍스트만 가지고 오고요. 금액 들어가고 또 구분이 들어가요. 자, 금액 먼저 하겠습니다. 금액, 구분, 금액하고 구분, 두 번째 구분에 들어가는 내용만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도 값으로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구분 내역, 금액, 구분 내역, 금액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금액 부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내용인데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에 미리 준비된 표에서 인건비, 장기 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동호수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V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데 찾아올 여기 표의 제일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매치가 되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이 되어 있으면 VLOOKUP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찾을 수 없고 조건이 하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를 하나로 우리가 합쳤었고요. 이 내용과 똑같이 여기 동호수를 여기다가 합치는 걸 미리 준비를 해 볼게요. 숫자 그리고 뒤에
글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붙였더니 동호수가 공백 없이 다 붙어버렸죠. 자, 데이터에 보면 여기서 한 칸 떼어서 붙여준 게 보여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내용으로 공백이 들어가서 다른 내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백을 추가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1동 101호에서 301호로 바꿨을 때 잘 업데이트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VLOOKUP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함수 삽입 버튼 누르시고 VLOOKUP 찾을 값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찾을 값 동호수 그 다음 테이블 여기 찾을 값이 제일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동호수가 제일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모든 값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얘기 드리지만 이 표가 복사 붙여넣기해서 오른쪽이나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 표의 좌표도 바뀌어 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지금 상대 주소로 되어 있는데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미리 바꾸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칼럼 인덱스 여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동호수 바로 오른쪽 동호수 찾을 값이 1번이면 바로 오른쪽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을 옵션은 정확하게 찾을 내용이기 때문에 false 영어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로 된 걸까요? 이걸로 됐는지 한번 함수 복사한 다음에 아래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기 찾으려고 하는 값이 우리는 여기 101동 101호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따라서 내려가 버렸어요. 복사 붙여넣기 한 만큼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 자, 이거를 원래는 절대값으로 하는데 자, 절대 주소로 바꾸는데 예전에는 자, 이렇게 절대 주소로 바꾸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함수 붙여넣기 했을 때 일단 절대 주소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찾는 게 기능은 동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은 반영이 안 됐지만 기능은 동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절대 주소로 하지 않고 그냥 상대 주소로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된 내용 보면 101동 101호 내용으로 끝나면은 절대 주소로 바꿔도 되는데요. 나중에 아래 내려가서 101동 102호에 대한 내용을 또 바꿀 거예요. 그때 절대 주소로 여기 있는 101동 101호에 있는 셀을 지정을 해버리면 절대 주소로 지정하면 여기서 이게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상대 주소로 그대로 남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해보시면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서 나중에 해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E3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바꿔줬고요. 101동 101호가 이제 참조가 되도록 다 수작업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데이터 인건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숫자 2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인건비가 전부 값이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숫자로 바꾸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수선 유지비가 4,567원, 기타는 0원 이렇게 잘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작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전부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H3가 또 여기로 가야겠죠? 네, E3 가야 되고 나머지 또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자, 여기 했던 내용을 똑같이 2, 3, 4, 5 여기는 6, 7, 8, 9 이렇게, 네, 6, 7, 8, 9 이거 HO 아니라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쭉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만약에 관리비 고지서에 내용이 뭔가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했을 때, 변경됐을 때 이 관리비 고지서 작업한 내용 101동 101호부터 102동 302호까지 12세대에 대해서 또 이거를 다 일일이 작업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런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덱스 값 여기 2번이 들어가는데요. 이 값을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미리 적어두고 인덱스 값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복사하고 함수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F4가 아니라 F3 참조하도록 하고 F3 복사한 다음에 다른 셀에도 또 F3을 붙여넣기를 할게요. 천자리 쉼표 찍어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고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만약에 표가 여기 어떤 내용이 추가가 돼요. 사이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삭제가 돼서 이렇게 붙었을 때 인덱스를 일일이 모든 세대에 대해서 다시 작업할 필요 없이 여기서 작업하면 좀 더 편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이 왜 여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인덱스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요. 여기 5번 다음에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가 되고 여기 복사한 다음에 함수 붙여넣기 하시고요. 예, 여기 지금 에러가 나오는 거는 F3 여기 101동 101호 참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F4 다른 곳을 참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F3로 다 일일이 바꿔줄게요.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전체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바꿀 걸 그랬네요. 인덱스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함수 붙여넣기 하고, 이제 여기 F4가 아니라 F3로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이거는 번거로운 작업이 됐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모든 세대의 페이지, 여기는 12세대가 되는데 12세대 페이지를 복사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테이블이 쭉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세대별 상하수도 요금 다음에 반상회 불참비가 바로 나와요. 표에서. 세대별 상하수도 요금에서 반상회 불참비가 바로 나오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제가 세대별 상하수도 사용량 이거를 이 표에 없는 내용을 계산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 내용이 하나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삭제를 하고 한 칸씩 밀린 거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다 맞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천자리 쉼표 찍어주시고요. 여기에 인덱스 내용 나중에 숨겨줄 거고, 자, 101동 101호 내용 숨겨줄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양식을 이제 서식을 다 바꿔줄게요. 자, 그런데 봤더니 첫 번째 구분 자리에 101동 102호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선택하는 것도 돼 있어요. 이거 한 칸이라면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네 칸을 셀 병합한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네 칸을 이제 한 칸처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네 칸 101동 10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덱스 추가하면서 여기 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자, 동호수를 101동 옆에다가 다시 붙여주고요. 101호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 내용이 뒤로 빠져야겠죠. 자, 컨트롤 X를 누르거나 잘라내기 한 다음에 101동 101호 뒤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한 칸이 될 거예요. 한 칸이 되고 금액이 나오겠죠. 자, 101동 인덱스 이 내용은 관리비 고지서에 결과적으로 안 보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1동 인덱스 내용을 숨겨주시고 또 두 번째 인덱스 내용을 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101동, 101호, 동수, 호수. 이렇게 해서 이 네 칸이 조금 있다가 셀 병합해서 이 칸이랑 표를 맞춰 놓을게요. 이제 여기 나온 셀 서식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셀 서식은 제가 빨리빨리 설명드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겉은 굵은 외곽선 테두리를 넣을 거고요. 안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일단 다 넣을게요. 그리고 제목줄 회색의 굵은 선, 결과줄 굵은 선 들어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굵은 선 아래를 채워주시고요. 약간 회색 아래도 결과 이렇게 채워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기에 눈금선이 있어가지고 이 표가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점선, 눈금선 빼고 이렇게 결과 화면으로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네요. 일단 이거는 셀 병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점선이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한색 납기호 금액 이렇게 넣어 볼게요. 납기의 금액 진한색 넣고 점선을 뺄 거고요. 점선 들어간 거 이렇게 안 보이게 여러 번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분하는 거 첫 번째 구분, 두 번째 구분 여기 굵은 선으로 굵은 선 나눠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셀 병합하는데 하나의 셀로 크게 병합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각각의 행을 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병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된 거 확인이 되죠? 여기 있는 구분 내용 유지를 해주시고 금액 부분 적당한 너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해볼까요? 죄송해요. 한번 했는데 여기가 셀 병합이 안 돼 있어서 가운데 정렬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였네요. 네 칸을 셀 병합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잘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점선이 없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관리비 고지서 내용 거의 다
예, 됐어요. 그리고 101동 101호, 그 다음에 여기 년월분 이렇게 나왔죠? 간단하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년과 월은 여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발행년도 여러 번 했죠? 년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발행월 하고 엔드 연산자 뒤에 월 입력해주면 2021년 11월 우측 정렬 해주셔서 여기 오른쪽 선에 맞춰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관리비 납입고지서 관리용 이제 거의 준비가 됐고요. 이 내용만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전월 인압관리비는 여기 있는 내용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납기 후 금액, 납기 내 금액 11월 30날까지 납기하면 이 금액인데 이날 넘어서 납기하게 되면 연체료가 붙죠. 예, 연체료에 해당하는 거 여기 연체료 비율이 있고요. 원금 더하기 원금의 연체율, 연체료 비율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납기 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할게요. 전월 이납 관리비 하고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을 가져오면 되겠죠. 등호는 붙여진 다음에 금액 가지고 오고요. 납기 후 금액, 납기 후 금액은 어떻게 되죠? 원금 더하기 원금의 연체된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수점 나왔는데 절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 이 내용을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예, 함수 마법사 실행해서 라운드 업 함수 예, 여기 예, 미리 복사했던 내용 붙여넣기 해서 이제 계산식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원금 더하기 원금 곱하기 연체율 비율. 그 다음에 올림하려는 자릿수가 어떻게 됐죠? 이제 0일 때는 1의 자리로 올리니까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올릴 땐 마이너스 1 빼기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상한 금액이 나오고요. 천자리 쉼표 찍어주시면 예,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 나오고요. 자, 표 전체 한번 다시 다듬어 줄게요. 굵은 선으로 구분을 먼저 지어 주신 다음에 납기 후 금액도 진한 색으로 칠해 줄게요. 페인트통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선이 있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점선으로 셀 구분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셀 구분을 해주실게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납부기한 마지막으로 여기 넣어볼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납부기한 하고 이 두 칸을 셀 병합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됐죠? 여기에 발행년도 2021년에 연 한 칸 띄고 발행월 뒤에 월을 붙여주시고요. 한 칸 띄고 또 그 다음 마지막 날 2021년 11월 마지막 날 31일 이 내용을 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납부기한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신 다음에 여기 셀 정리를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이렇게 굵은 선 안에 넣어 주시고요. 납부기한도 진한 셀 페인트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글자를 키워 주시면 되겠죠. 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키워 주세요. 이제 첫 번째 관리비 고지서 내용의 아래 예, 관리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복사해 가지고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관리비 고지서 101동 101호에 대한 관리용 관리비 고지서 이제 내용은 추가를 했고요. 은행용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이제 생략하고 일단 수업 중에는 지금 하는 내용에서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조금 칸을 띄웠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예, 여기 붙여넣기 했더니 납기 내 금액 그리고 납기 후 금액 이제 금액이 사라졌죠. 그건 여기서 이제 여기 페이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다른 페이지에 오니까 이 값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잘 맞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이거는 빼주시고요. 구분도 빼주시고 이 내용이 조금 칸이 달라요. 지금 제가 똑같이 보면서 따라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병합된 게 또 달라져 버렸네요. 여기 납기 내 금액 가져오면 되고 납기 후 금액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납부 기한도 가져오시고요. 셀 병합 취소됐으니까 다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절취선 점선으로 하나를 넣어 볼게요. 이 절취선은 삽입한 다음에 도형에 선분을 넣어서 선분을 이제 점선으로 바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기 한 페이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한 페이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셀 왼쪽을 네, 점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기 칸이 너무 넓으니까 적당한 칸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됐는지 한번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볼게요. 아,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예, 이게 가로로 돼야 되는데 페이지가 세로로 돼 있죠? 자, 세로로 되는 걸 가로로 바꿀게요. 이제 대략적으로 페이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에 제가 준비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똑같이 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촘촘히 못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대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다 됐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해야 될 내용은 뭐냐? 101동 101호 내용을 복사해서 다음 장에 붙여놔야겠죠? 예, 101동 102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첫 페이지를 복사할게요. 자, 전체 첫 페이지를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101동 102호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102호에 있는 내용을 잘 가져오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102호의 납기 내 금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2호의 마지막 납기 내 금액 164,735원. 네, 맞죠? 아까 우리가 vlookup 함수로 여기에 잠깐 숨겼었던 101동 102호의 값을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잘 반영된 걸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잘 된 거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작업은 쉬워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자, 101호, 102호 작업한 거를 또 한꺼번에 복사해 가지고 그 아래다가 붙여넣기 하고
자, 이제 101호, 102호 끝났으니까 201호, 202호. 자, 그 다음에 201호, 202호를 또 복사해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그 아래다가 301호, 302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네. 301호, 302호. 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복사한 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중간에 302호에 납기내 금액 18만 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02호에 납기내 금액이 18만 735원. 네, 18만 735원 잘 적용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걱정 없이 101동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복사할게요. 자, 101동 302호부터 Shift 누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던 내용까지 전부 복사를 하시고요. 자, 101동 끝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101동 101호부터 302호까지 됐는데 이걸 102동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요. 이 셀에 있는 내용 복사하셔가지고 내려가면서 101동 내용에 바로바로 그냥 붙여넣기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102동으로 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세대의 관리비 납입 고지서 쉽게 하나의 페이지 처음 납입 고지서 101동 101호 만든 다음에 나머지 12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바로 잘 적용된 거 확인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 관리비 납입 고지서 작업을 다 마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복사하다 보니까 차마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 년 월일까지가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 있죠. 예,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기서 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내려간 만큼 여기도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할 때 이 셀에 있는 값들을 주소를 전부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만든 다음에 복사하고 각 페이지마다 붙여넣기를 했어야 돼요. 그쵸? 네, 이렇게 했으면은 다 이상이 없었을 텐데 이거 확인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아파트 혹은 빌라의 관리비 내역을 테이블로 만들고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네, 지금은 12세대인데 뭐 400세대, 1000세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내용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예, 16차시 마지막 수업이 되고 엑셀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뭐 아주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퍼즐이나 예, 이제 약간 간단한 이제 종이류 뭐 이렇게 크로스워드가 될 텐데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